수학을 포기하려는 학생들을 구원해줄 오늘의 주인공은 경제학부에서 미래를 꿈꾸는 박소연 양이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차근차근 쌓아올린 수학 실력을 바탕으로 대학교 경제수학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있다는 그녀.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에게 맞는 수학 공부법을 찾은 후 고등학교 3년 내내 1등급 유지, 수학 공부의 매력까지 알게 됐다는데, 수학 개념을 공부할 때 그리고 공식을 외울 때 그냥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 증명 과정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 때도 자신의 논리력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식의 유도 과정까지 배우는 고등학교 수학을 접한 후 수학이 단순 계산 능력만을 키우는 과목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재미있는 공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소연 양. 개념과 공식이 나오게 된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수학을 접목한 소연 양의 공부법을 공개한다. 매일 아침 소연 양이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으니 바로 하루 계획표 작성하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소연 양은 알찬 하루를 보내고자 해야 할 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고 실천한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준 고등학교 때 학습 플래너들. 하루도 빠짐없이 적혀있는 수학 공부 계획만 봐도 소연 양이 얼마나 수학 공부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지 알 수가 있다. 플래너는 목표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부 같은 것도 시간 계획이 매우 중요하니까 저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학을 좋아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정말 잘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 비중이 플래너에 많을 수밖에 없었죠. 수학은 무조건 어렵고 싫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수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고등학교 수학은 암기만 강조하는 중학교 수학과는 달리 개념부터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소연 양에게 수학은 외운 공식에 숫자만 대입해 푸는 과목, 즉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공부하는 과목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달랐다. 개념이나 공식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된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즐거움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추가해 문제를 푸는 재미가 생긴 것이다. 무작정 하라고 해서 하는 공부가 아닌 스스로 생각해서 학습하는 소연 양의 수학 공부법. 멘토링 과정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다양한 이유로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배들을 돕기 위해 소연 양이 나섰다. 왜 수포자가 생기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수학은 개념이 조금 어렵잖아.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도대체 왜 이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고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개념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공식을 알면은 그게 문제에 전혀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문제도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수포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수포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기보다는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개념에 진짜 충실하게 공부를 했어. 진심이 담긴 선배의 조언에 초집중. 멘티 지원자들에겐 큰 힘이 되는 시간이었다. 멘티 신청서를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특강에 이어 소연 양이 준비한 밀착 멘토링 프로젝트. 먼저 멘티 지원자들이 느끼는 수학 공부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했다. 평소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취약한 단원에 대한 세세한 질문까지 학생들 또한 신청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공부 방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멘티 지원자들이 떠난 후 홀로 교실에 남아 신청서를 살펴보는 소연양. 자신의 공부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티를 고르느라 심혈을 기울이는데 혹시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걸까? 개념 이해가 어렵거나 아니면 그것이 문제의 활용이 조금 어렵거나 그리고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를 뽑고 싶어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둔촌고를 다시 찾은 소연양.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늘의 멘티는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문제풀이에 약하다는 둔촌고 2학년 김정욱 군이다. 저는 집에서만 수학 공부를 해서 이제 올바른 학습 방법을 잘 몰라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딱 풀다가 딱 개념적으로 풀다가 막히는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해설지를 보고 보면 아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됐는데 하는 게 좀 항상 아쉬웠어요. 시간 낭비 중에 시간 낭비야. 그래서 혹시 개념이 모자라다고 느끼니? 그냥 조금 그런 파트가 몇 개 있어요. 무슨 뭐, 파트? 지수나 로그 같은 거는 좀 개념이 헷갈려서 네. 지수 로그? 네. 그러면 지수와 로그 단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적어보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 가지고 있니? 네. 교과서를 쭉 읽고 개념서를 쭉 읽어. 그러면 거기에 공통되는 사항이 있을 거야. 네. 아니면 법칙이나 그런 걸 적어 놓은 거. 그런 걸 이렇게 쭉 정리를 해. 소연양은 교과서와 개념서를 읽어본 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개념이나 공식을 노트에 정리. 이때 단순히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공식의 증명 과정까지 이해하며 정리했다. 또한 증명 과정 속에서 발견한 중요한 법칙이나 공식은 눈에 잘 띄도록 따로 기호로 표시, 좀 더 신경 써서 공부했다. 교과서나 개념서에 없는 증명 과정을 내가 써서 그거를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했었거든. 예를 들어서 롤의 정리나 평균값의 정리는 교과서 보면 그냥 이거는 이거라서 그냥 이거예요. 이런 거잖아. 근데 나는 그거를 내가 증명을 해봤어. 여기 보면은 내가 증명 과정을 이렇게 썼어. 증명 과정을 풀어나갈 때는 교과서에 나온 설명에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덧붙여 자신에게 설명하듯이 서술형으로 정리했다. 그 증명 과정을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x제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y제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더하면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식으로 네가 너 스스로한테 설명하는 듯이 증명을 하라는 거야. 특히 공식이 나오게 된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왜, 어떻게라는 궁금증을 갖고 풀어나가려는 노력만으로도 개념 공부의 깊이가 달라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암기가 아닌 게 되는 거지. 암기를 하는 거지만 머릿속으로 이해 다 한. 그렇지. 맞아. 이해를 잘하고 있네. 좋은 자세야. 그럼 이런 공식도 그렇고 수학을 단순히 암기한다기보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증명하면서 풀면 좋은 점이 뭔가요? 공식을 외울 때 내가 굳이 이렇게 증명을 쓴 이유는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식을 외워야 하는 거지만 그 공식의 원리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 수능은 전반적인 걸 다루는 거니까 그냥 암기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면 이 증명을 알면은 문제풀이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고 아니면 그걸 모르면 아예 못 푸는 문제까지도 있기 때문에 증명은 한번 써보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도 과정을 너 스스로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너의 것으로 만드는 것까지 과정이 꼭 필요해. 개념 공부할 때. 어떤 증명의 과정이 있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를 생략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만 읽어내면서 연결고리만 딱 기억을 하는 거지 사실 과정이 어떻게 돼 나오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 수학이라는 건 어차피 논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 증명을 이해한다는 건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나오면 수학의 구조를 이해해 버릴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 그런 증명 없이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수학을 공부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뭘 공부했는지 나중에 남지 않아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증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럼 여기에 너의 개념 노트가 완성이 됐겠지? 그러면 외워. 싹 외우고 A4 용지나 연습장 같은 거 있잖아. 네. 그걸 하나를 가져와. 그래서 이거 안 보고 여기에 있는 여기 너가 개념 노트에 쓴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는 거야. 소연영은 개념 노트를 토대로 이해한 공식과 증명 과정을 머릿속으로 암기한 후 백지에 그대로 적어보면서 복습, 완벽하게 암기하고자 했다. 백지에 적은 내용은 개념 노트와 비교하여 틀린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 사소한 글자 하나라도 노트와 다르다면 틀린 부분을 고치고 다시 공부했다. 네가 완벽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쓸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보통 한 번에 통과할 때도 있었고 보통 한 두세 번 쓰더라고. 많으면 좀 많이 쓸 때도 있고. 내가 왜 그렇게 쓰라고 하냐면 하나라도 소홀하면은 다른 거에도 소홀하게 돼 있고 하나라도 열심히 하는 애가 다른 걸 다 열심히 하는 거거든. 그런 마인드를 너가 가졌으면 좋겠어서 그런 식 일부러 나한테 엄격하게 하는 그런 자세는 공부에 있어서 나는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개념이랑 백지 해가지고 이제 암기까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 풀고 버려. 아니요, 그냥 틀린 문제만 모아서 풀고 그거 없어질 때까지 쭉 풀었어요. 없어질 때까지 풀었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제 저 문제 틀리면은 틀린 문제를 엄마가 다 오려서 한 뭐 종이나 노트에 붙여. 근데 만약에 이걸 오리면 여기는 다 맞았어. 아, 네. 여긴 틀렸어. 그럼 이걸 오리면은 맞은 문제는 안 본다는 소리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자신감인걸? 한 번 맞춘 문제는 이제 안 틀린다 뭐 그런 자신감인 건가? 아니, 그건 아니긴. 문제풀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 소연영은 맞힌 문제, 틀린 문제 상관없이 모든 문제를 3번 정도 다시 풀었는데 이때 문제집에 바로 풀지 않고 풀이 노트를 사용. 노트에 직접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는 다시 풀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로바로 문제집에 표시를 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너처럼 틀린 문제만 복습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내가 맞춘 문제든 내가 틀린 문제든 다시 다 풀었어. 그러면 되게 신기한 게 내가 한 번에 맞춘 문제는 다음에도 맞출 것 같잖아. 근데 의외로 틀린 문제는 맞출 때가 있고 맞춘 문제를 틀릴 때가 있어. 틀린 문제는 내가 조금 더 자세하고 좀 신중하게 보잖아. 그러면 다음에 풀 때는 안 틀릴 가능성이 있어. 근데 맞춘 문제는 내가 좀 대충 풀잖아. 그 문제를 틀리게 된다는 거지. 근데 연습할 땐 괜찮지만 그 일이 수능 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원래 알았던 문제인데 내가 뭔가를 까먹고 연습을 많이 안 했어가지고 틀렸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지금 너가 아직 개념도 모자란 시기에 무슨 자신감으로 맞춘 문제는 맞췄으니까 버려두시면 고3 가서 그 잠깐 메꿔져 있지 않은 부분이 고3 가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맞춤 문제라고 방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간 이 한 권 문제를 다 풀었다고 치자. 네.
그러면 바로 다시 풀지 말고 네가 이거를 정말 이해하고 푼다는 그 정도의 시간 간격 텀을 두고 다시 풀어. 그러면은 또 맞은 문제가 있고 틀린 문제가 있겠지? 그러면 그걸 또 다시 체크를 하는 거야. 또 다시 풀어. 그러고 나서 또 텀을 둬. 또 다시 풀어. 머릿속에 답과 풀이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문제를 풀면 진짜 실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권의 문제집을 순차적으로 돌려가며 복습하도록 한다. 그럼 그 문제집 풀 때 반복하실 때 모든 문제 다 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생각하면 바로 나오는 제일 앞에 쉬운 개념 문제도 다 다시 푸셨어요?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해. 그건 논리력이고 그건 개념 이해야. 근데 쉬운 문제를 정확히 푸는 거는 그 못지않게 중요해. 특히 21번, 29번, 30번 문제 어려워서 못 푸는 애들 당연히 있어. 고3 가서 그 문제를 잡고 있으면 안 되고 남들 다 맞추는 문제는 너도 맞춰야 되는 거야. 남들 못 추는 문제를 네가 틀리면은 안 돼. 그래서 나는 쉬운 문제도 당연히 몇 번을 풀어도 맞지. 대신에 더 빨리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한 거지. 어려운 문제는 정확성을, 쉬운 문제는 스피드를.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둬야 하는 건 좀 달라. 그리고 고3 2학기까지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한 10월쯤 되면은 맞춤 문제는 뭐 그냥 풀 수 있을 만큼 그냥 돼. 그때부터는 그냥 이제 틀린 문제만 풀어. 그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반복해서 푸는 게 마치 수학을 잘하는 비법이었구나. 첫 번째 풀었던 거를 두 번째 반복한다 보면 첫 번째 행동과 두 번째 행동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속도도 똑같고 절대 빨라지는 게 아니고요. 정확성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 고민한다는 거와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게 반영된 복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런 행동의 변화가 있었던 친구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무조건 반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반복해봤자 첫 번째, 두 번째와 큰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는 반복이어야 되고 그 목적이 변화를 일으키는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뭐라 그랬잖아. 정답을 맞히는 것만큼 중요한 수학 공부 습관 공개. 그리고 너 글씨 예쁘게 좀 쓰니? 그냥 수학 선생님이랑 저랑 알아볼 정도로는 써요. 이제 시험 때 좀 더 예쁘게 쓰려고 하긴 하죠. 소윤영은 문제를 풀 때 풀이 과정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고 깔끔하게 쓰려고 했다. 그래야 나중에 틀린 부분을 분석할 때 계산 실수를 했는지 개념을 몰라서 틀렸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대부분 생략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본인이 계산하다가 이게 2자인지 3자인지 구별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예쁜 글씨로 써가지고 시험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얼마든지 다시 와서 볼 때 자신의 과정을 다시 리뷰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점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약간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그렇게 글씨 쓰는데 만약에 시간을 허비해 버린다면 다시 푸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직접. 일반 학생들이 실전에서 그렇게 바로 예쁜 글씨로 쓴다기보다는 평상시에 연습을 해서 실전에서도 그게 몸이 배어서 시간에 어떤 구애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되져야지만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받아들일 때는 좀 자신의 어떤 상황적인 거에 좀 고려해서 이 점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멘토링 이후 꼼꼼한 개념 공부의 필요성을 느낀 정욱군. 공식의 증명 과정까지 정리하며 열심히 공부하는데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해하고 암기하려니 공부 시간은 2배가 되고 특히 이해한 내용을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백지 테스트에서 다 봤는데 그래도 심화 문제 풀 때 좀 적용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개념이 좀 흔들리고 그런 게 좀 있네요.
며칠 후 실전 대비 멘토링을 진행하기 위해 멘토와 멘티가 다시 만났다. 이제 너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해 주신 대로 개념 노트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백지 테스트를 한번 제가 봤어요. 개념 노트 어떻게 만든 거야? 개념 노트 이제 기본서 보고 그냥 베낀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예시는 저가 또 만들기도 하고 그냥 저 스타일대로 좀 만들어 봤어요. 글씨 좀 예쁘게 쓰고. 네. 그런데 멘티가 건넨 백지 복습지를 보고 당황한 멘토. 맞은 것보다 틀린 것이 더 많은 상황. 집중해서 다시 공부하지 않고 이 상태로 넘어간다면 나중에 응용 문제를 풀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외웠다고 할 수 없는. 네.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래, 좋아. 이거는 다음번에 네가 시정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수 부분을 백지 테스트를 했는데 막 2번, 3번 순서를 바꿔 쓰거나 아니면은 이해는 다 했는데 막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거나 보면 아는데 그런 것도 다시 다 쓰셨나요? 너가 나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네 질문에. 완벽하게 하라 그러셨을 것 같긴 해요. 맞아. 순서 틀려도 난 틀렸다 그랬어. 싹 다 다시 썼어. 암기가 안 되는데 이해는 다 돼서 넘어가면 안 되나 약간 그랬거든요. 그쪽 개념을 이해하면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는 게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외우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나 이거 다 맞았는데 순서만 틀렸어요. 그럼 맞았다고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나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썼어. 왜냐면 개념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풀이야. 그 암기 단계가 빠지면 절대 안 돼, 수학은. 내가 이해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 공식 자체가 목표는 아니지만 종착점은 그거야. 어쨌든 수학은 솔직히 이런 것도 있어요. 100% 암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암기를 정말 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000문제를 암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요? 그렇게 못하니까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하면 그 양이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하더라도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암기해야지 그냥 무턱대놓고 암기하면 그거 이해의 어떤 언어 표현적인 그 내용, 깊이 있는 어떤 내용들에 대한 문제 해결력도 떨어지고 수학적인 내용도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전 대비 공부 팁을 알려주기 위해 최근에 본 모의고사 시험지를 챙겨오게 한 멘토.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부터 틀린 문제 유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레프이랑 리프이랑 좀 비교를 해봐. 글씨부터 하나하나 넘기면서. 무엇보다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연 양.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멘티에 잘 정리되지 않은 풀이 과정을 지적했다.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네, 좀 느껴지는. 그러면 난 이 풀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 이것 봐, 너가 쓴 건데 못 알아먹고 있잖아. 네. 사실 이게 실화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글씨 좀 예쁘게 쓰고 네. 좀 네가 알아볼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절대 쓰지 말고. 자기 글씨를 자기가 못 알아본다는 거에 저는 조금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글씨를 예쁘게 쓴다는 건 자신의 논리가 제대로 드러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욱이가 앞으로도 꼭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걸 한 번만 풀는 게 아니라 보통 나는 모의고사 풀 때도 수능 볼 때도 이게 한 번 풀고 한 번 더 풀고 한 번 더 풀거든? 그러면 그걸 풀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풀이 과정을 이렇게 보는 거야. 네. 오답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항상 풀이 과정을 시험 중에 다시 체크할 때는 중요한 게 네 답이 틀렸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봐야 돼. 내 답이 맞았을 거야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틀린 부분이 있을 거라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야 된다. 근데 니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 있었다가 저기 있었다가 여기 있었다가 저기 있었다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거야. 네. 종이 많잖아. 풀 때는 정말 자리 모자라면 요종이로 쓰는 거야. 이종이로 써야 돼. 난 수능 때 요종이까지도 다 썼거든. 그러면 앞에서부터 네가 틀린 문제 좀 확인해보자. 시험이 끝난 후엔 반드시 모든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
특히 틀린 문제는 틀린 원인부터 실수한 부분, 풀이 접근 방법까지 세세하게 분석하도록 한다. 얘도 시도를 막 하다가 결국에 그냥 끼워 맞추기로 했던 것 같아요. 가장 풀기 어려웠다는 심화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런 문제는 일단 뭐를 구해야 되니?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네. 다 무슨 단어 문제야? 얘는 극한 문제. 미적분. 극한 문제긴 해. 근데 네. SN이 뭐야? 넓이요. 적분 문제. 잠깐만요. 잘 봐. 이게 넓이야. 이게 S1이지? 네. 이거랑 이거 더한 게 S2지? 네.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더한 게 S3지? 네. 합이야. 넓이의 합이 SN이라고. 급수. 그래. 급수라고. 네. 급수에 뭐가 필요해? 첫 번째 뭐가 필요해? 아까 비율. 두 번째가? 첫째 한. 그렇지. 여기서 첫째 항이 뭡니까? S1이죠? 네. 그럼 저희는 S1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첫째 항을 구하고 이 두 번째 그림에서 네가 공비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문제를 보시면 엔간하면 반지름은 표시를 해주세요. 엔간하면 아니라 반드시 반지름은 표시를 해줘야 돼. 이게 원을 이렇게 그린 거지. 네. 얘는 원을 이렇게 그린 거고. 그러면 결국 얘는 반지름이 같으니까 이것과 이것이 같지. 네. 그러면 너는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하면 되는 거야. 알파는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배운 개념으로 풀 수 있기에 자신감을 갖고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토대로 차근차근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답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푸는 연습을 좀 해. 그러면 점점 그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어서 요 안에도 딱 깔끔하게 풀 수 있어. 엔간하면 이 안에다 푸는 게 좋은 게 찾아봐야 되잖아. 이 풀이가 어디 있었지 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보면 그것도 시간이니까. 저는 중학교 가서는요.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올라가려는 멘티의 의지. 소연 양의 멘토링이 많은 도움이 됐길 기대해본다. 저희가 E-알파지. 이제 난 늦었어라고 보이지만은 사실 마지막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해. 지금 계속 열심히 하면은 목표하는 대학을 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글씨 좀 예쁘게 써. 근데 진짜 글씨를 예쁘게 쓰라는 구박을 너무 많이 해놨어.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서 누나 알려주신 공부 방법대로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겠습니다. 정욱이는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기보다는 이 누나가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배우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쏙쏙 받아들여서 얼마나 발전되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이번 경험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소연 양.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고 농구도 잘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어요.